안녕하세요. 비상한 코멘터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탈리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고 싫음을 떠나 거의 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국내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들이니까요. 오늘은 이탈리아 감독 파올로 소렌티노의 두 작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이생소했던 세 개의 작품을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2021년작 영화 신의 손과 2016년작 드라마 시리즈 영포프입니다. 두 작품 모두 파올로 소렌티노가 만들었는데요. 파올로 소렌티노는 현재 이탈리아 영화 감독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도 이 감독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신의 손을 보고 정말 좋아서 이 감독의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의 손은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고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한 영화입니다. 소렌티노 감독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1980년대 나폴리의 소년 파비에토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목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파비에토가 살고 있는 나폴리의 축구팀 SSC 나폴리에 마라도나가 합류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기쁜 일 뒤에 가혹한 운명이 파비에토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겪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파비에토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신의 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마라도나의 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기적을 말하는 말로서의 그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영화는 소렌티노 감독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소렌티노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사랑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그가 가진 종교와 신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또 하나의 작품 영포프는 2016년작으로 신의 손보다 훨씬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신의 손을 먼저 보고 영포프를 나중에 보게 되었는데요. 소렌티노의 인생에 대해 쓴 영화를 보고 나니 영포프를 볼 때 더욱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포프는 미국의 HBO, 영국의 스카이 애틀랜틱, 프랑스의 캐널 플러스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10부작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영어로 제작된 이탈리아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새로 교황으로 선출된 40대 미국인 비오 13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제목을 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젊은 교황이 가톨릭교회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음모와 맞서 싸우며 개혁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주드로가 연기한 비오 13세는 아주 복잡한 인물입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추기경은 자신의 즉위명을 직접 고르는데요. 전임 교황들의 이름을 이어서 사용할 때는 그들의 성향을 따라가겠다고 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12세는 전통주의를 지향했고 매우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비오 13세라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예상한 이야기와는 뭔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 젊은 교황은 다른 추기경 세력들의 견제를 받으며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인간을 혐오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친밀한 관계를 멀리하기도 하는데요. 시리즈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게 됩니다. 13억 천주교 신자의 아버지로서 바티칸의 지도자로서 그는 적합한 인물일까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신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우 파격적이고 아주 관능적이며 발칙한 표현들이 가득하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모든 에피소드에 강한 질책과 아름다운 사랑의 말이 함께하는데요. 소렌티노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선과 악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행위 사이의 관계,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면서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일들 사이에서 기적과 자비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권력과 과실을 경계하게 합니다. 영포프는 2019년에 뉴포프라는 후속작도 만들어졌을 만큼 인기를 끈 정말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두 작품 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보고 나니 두 작품이 가진 유사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의 손에서 파비에토는 SSC 나폴리의 광팬입니다. 그에게 마라도나는 신이 내려준 사람입니다. 영포프의 보이엘로 추기경도 SSC 나폴리의 광팬입니다. 그에게도 마라도나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고요. 신의 손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매혹적인 여인이 나옵니다. 영포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매혹적인 여인 에스더가 나오죠. 신의 손에서 파비에토의 어머니는 오렌지 저글링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영포프에서는 교황이 오렌지 저글링을 하며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의 손은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과 고뇌를 보여줍니다. 영포프는 가장 신성한 공간, 가장 신성한 인물을 비추며 세속적인 것들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신의 손에서 파비에토의 가족은 농담과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포프는 시종일관 송곳 같은 유머 감각을 보여줍니다. 신의 손에서 파비에토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영포프에서 교황은 비슷한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넷플릭스에 신의 손, 소렌티노 감독의 나폴리 여정이라는 짧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렌티노 감독은 말합니다. 자신은 나폴리의 사람들을 훔친다고. 그가 나폴리에서 겪었던 삶,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신의 손에서 보여주는 파비에토의 인생은 소렌티노 감독 자신의 인생인 것이고, 영포프에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들은 결국 소렌티노 감독이 신과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신의 손에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파비에토에게 카푸아노 감독이 말합니다. 고통을 잊고 즐겨라. 그것이 영화를 만드는 법이다. 하지만 이야기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나폴리의 풍경은 소렌티노 감독의 감각적인 화면을 만들었고, 그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그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말 볼 영화를 찾고 계신다면 자막이라는 아주 낮은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느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신의 손은 넷플릭스에서, 영포프는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